자, 현대시 1회인데, 일단 제목부터 좀 보자. 자, 가작품의 제목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작품인데, 이제 그날이 오면이라서 어떤 상황, 그날을 가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날을 가정하는 작품이고, 다음에, 나 작품은 이제 산상의 노래인데, 이게 산상이라는 거, 이거 배경이지. 산 위라는 배경이고, 거기서 노래를 부른 작품이다. 참고로 이 작품은 기출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어가지고, 낯설진 않은 작품, 좀 친숙한 작품이야. 자, 되었으면은 뒤로 넘어서 보기 좀 읽어볼까? 자, 3번 문제 보기 있다. 자, 보자. 적절치 않은 거. 자, 일제강점기의 고통, 일제강점기 가로 묶어주고 시대상이 드러나고 있지. 자, 이때 고통을 겪은 우리 민족에게 광복은 간절한 염원의 대상에 광복 밑줄 치고, 그러면 이 작품들 모두 광복에 대한 것을 노래하고 있구나. 잡을 수 있겠지. 광복을 염원한 작품이구나. 자, 그럼 이상적 미래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가는 광복의 상황을 가정한 후, 그러면 그날에 해당되는 광복이 되겠지. 그날이 오면 할 때 그날. 자, 그래서 광복의 상황을 가정한 후 적극적인 행동 수행과 극단적인 자기희생 의지를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활용하여 격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이 작품은 되게 격정적인 작품이다. 이거 할 수 있어. 그리고 극단적인 자기희생 의지 이것도 밑줄치고 적극적인 행동 수행 이게 이제 이 작품들의 내용이 되겠어. 다음 나는 끊어주고 나는 나중에 보자. 난 나중에 보자. 각까지만 먼저 볼게. 자, 화작품 들어가서 자 그날이 오면 당연히 그날은 긍정적인 광복의 날이 되겠지. 그날은 광복의 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반복이 됐고 자,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 실춤이라도 추고 삼각산이 일어나 삼각산 북한산인 건 알고 있니? 서울 북쪽에 있는 북한산. 우리가 여기 딱 보면 이렇게 딱 뾰족뾰족뾰족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 그래서 삼각산이라 불러. 자,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 실춤이라도 치는데 일단 더덩실 밑줄 치고 이런 말 뭐라고 하니? 그렇지. 음성상징어, 음상. 자, 우리 그리고 상대평기법이 산이 춤을 추고 있지. 상대평기법 뭐니? 그렇지. 의인이 되는 거지. 그다음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숨 칠 그날이 춤추고 용소숨 추고 있어. 움직임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지? 정적이야 동적이야? 동적이지. 그런데 약한 움직임이야 강한 움직임이야? 강한 움직임이지. 그럴 때 우리 동적 중에서도 뭐라고 하니? 무슨 동적? 역동적. 이 작품 매우 역동적인 작품이다. 자, 그래서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나 화자지. 표면적 화자. 1인칭 표현이니까 화자. 자,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사용된 표현기법은 직유법이고 원건념은 까마귀의 원건념은 까마귀는 나지. 그럼 이 까마귀를 통해서 뭘 드러내려고 하냐?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겠다는 얘기. 인경이라고 했는데 인경은 뭔 뜻이야? 종이야, 종. 우리 부신각 종 알고 있지? 매년 12월 31일 이제 해 바뀔 때 치는 그 종. 자, 이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겠대. 그러면은 보기를 고려할 때 까마귀처럼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겠다는 것은 이게 보기와 뭐랑 연결 지어야 돼, 이거? 자기희생. 그렇지, 이거 자기희생. 이렇게 울려가지고 뭐 하려고? 종 울려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광복을 알리겠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두개골은 끼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음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겠습니까? 한이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는다를 의문용어로 표현했잖아? 사용된 표현기법은? 그렇지, 서리법. 요거 서리. 참고로 서리적 표현은 자신의 감정을 강조하는 표현기법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서리가 사용됐다는 얘기는 또 어떤 표현기법도 사용된 거니? 감정을 강조하는 표현기법 뭐라고 해? 영탄. 이거 영탄도 된다고. 어조가 영탄적 어조가 되는 거야.
영탄적 어조가 되니까 격정적 어조도 가능하겠지. 자,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요 감탄사가 있었지.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육조라고 해서 우리 경복궁 앞,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 옆에 비석들 쫙 서 있잖아. 본 적 있니? 그 신하들이 쫙 일렬로 서는 그 비석 같은 것들. 그걸 이제 그쪽이 육조 앞이라고 해.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이라는 것은 잘 드는 칼 이런 뜻이겠지. 잘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울이다. 여러분 누구람시고 여러분 몇 인칭? 2인칭 그렇지. 2인칭이야. 2인칭 표현이란 얘기는 이거 2인칭 시에서 2인칭 그 시에서 뭐가 되니? 청자. 청자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어조? 대화적 어조란 얘기야. 말을 건네는 방식이란 얘기지. 자,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울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다. 자, 됐으면 문제 들어가 보자. 자, 1번 문제. 구체적 지명을 제시해서 상황에 대한 현실감 부각한데 지명 나온 거 있어 없어? 뭐 있는데? 뭐 종로의 인경, 뭐 삼각산 이런 것도 나오고 있지, 그치? 그러면 가에 대한 설명은 동그라미. 그다음 2번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화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 그렇지.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겠다, 울리겠다라고 나와 있네. 그렇지. 그러면 달리라는 표현 OX, X 그렇지. 잘못된 거지. 다음에 3번 계절적 배경이 있니? 없지. 지워주고 다음 4번 명령의 어미를 활용해서 청자에 대한 태도. 명령의 어미 없어. 지워. 다음에 5번 청각적 이미지는 있어 없어? 있지. 그렇지. 청각적 이미지 있지. 어디에 있니? 어디에 있어? 뭐 우렁찬 소리, 인경을 들이받아 울린다 이런 표현들이 있겠지. 그렇지. 이런 것들은 청각적 이미지에 대한. 그다음 후각적 이미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요거 없어. 여기 지우면 돼. 그래서 지우자. 1, 2번 중에 답이 있겠지. 자, 다음 넘어가 보자.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인데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기억부터 찾아보니까 기억은 이연의 6점 넓은 길에 해당돼. 넓은 길.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문제 들어가 보자. 자, 기억은 화자가 특정인과의 과거 대화를 상기하고 있니? 아니지. 과거 대화를 떠올리는 장면 없어. 다음 2번. 여러 사람과 더불어 감정을 발산하는 공간이다. 이거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날이 와서 6점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내가 가죽 벗겨서 북 만들고 여러분들의 행렬에 앞장을 서겠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지. 그치. 그러면 요거는 가능하다. 감정을 발산하는 공간이다. 기쁨을 발산하는 공간이다. 가능하다. 다음에 화제 내면을 다른 이들로부터 숨기기에 용이해? 숨기려는 거 아니지. 다음에 후회 느끼고 있니? 아니지. 후회 아니고. 다음 5번. 모두가 추구하는 가치로 화제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아니지. 지워야겠지. 그럼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다. 자, 다음 3번 적절 찾는 것. 자, 1번 보자. 가의 오면과 오면은의 변주가 와주기만 한다면으로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지. 그치? 그런 것은 가정의 상황이 실현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강조한다. 이런다면 강조가 되지? 반복되면 무조건 강조야. 다시 뭐 하면 강조가 된다? 반복하면 강조가 돼. 그래서 오면은 한다, 와주기만 한다면 이러고 있으니까 강조가 되겠지. 일단 1번 동그라미. 그다음 2번 기뻐서 죽사움에
한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나 거꾸로 줘도 눈을 감는다는 것은 화자의 내면을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과 결부해서 표출하고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지. 그렇지? 죽는다, 거꾸로 줘 눈이 감는다 라고 했으니까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과 결부해서 표출하는 거 맞다. 다음에 4번. 자,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라는 격정적 어조를 통해서 극단적인 자기 희생의지 되겠어? 당연히 맞겠지. 동그라미. 다음에 5번.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선다는 것은 행동 수행의 적극성. 맞지? 내가 앞장서고 있으니까 적극성이라는 표현도 가능하지. 자, 되었으면은 나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질문. 3번에, 2번에. 극한 상황과 결한다는 거 결자가 연결하다 이런 뜻이야. 중과 같은 극한 상황과 연결하여 표출하고 있다. 이런 뜻이야. 자, 되었으면은 나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하자. 나 작품 보기 읽고 들어가자. 사실 워낙 친숙한 작품이라서 알고도 되는데 그래도 읽어볼게. 자, 일제강점기를 지나 광복을 맞이한 기쁨. 다음 광복 이후에 더 밝은 미래를 지원하는 지사적 태도를 나타낸다라고 했어. 그럼 이 작품은 크게 세 부분이야. 일제강점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광복을 맞이한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것, 이것을 염원하는 장면이 있겠지. 자, 이런 지사적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사라고 하면은 지조 있는 선비란 뜻이야. 지사는 지조 있는 선비. 자, 이런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가나의 어조 차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자, 됐으면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높으디 높은 산마루 이거 배경이고 가로 묶어버리고 자,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서 못 박힌 듯 가로 묶어줘. 못 박힌 듯이니까 이거 사용된 표현기법은 직유. 자, 이렇게 기대어. 내 홀로 내 동그라미 치고 이거 화자지? 화자 1인칭 화자. 긴 밤 배경. 자,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의로웠는가? 무엇을 간구하다는데 간구 밑줄 치고 구는 구한다는 뜻이야. 간은 간절히. 그러면 요 무엇은 밑줄 쳐봐. 이 무엇은 긍정적인 대상이어야 돼? 부정적 대상이어야 돼? 긍정적 대상이고 부기고래했을 때 이 무엇은 뭐가 되겠니? 그렇지. 광복. 그렇지. 그리고 울어왔는가라는 표현을 주시고 울어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적이다. 그렇지.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와 관련 있는 표현이지. 자, 그래 밤은 부정적인 시간이었어. 밤은 부정적인 울음의 시간이었어. 자, 그런데 이 아침 가로 묶어주고 시간적 배경이 달라졌지? 그럼 당연히 이 아침은 긍정적 시간, 부정적 시간? 긍정적인 시간이 돼야 될 것이고 이제 광복이 돼야겠지. 밤이 일제였으니까. 자,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항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야. 일단 종소리니까 밑줄 치고 청각 드러나겠지. 그리고 종소리는 긍정적인 소리, 부정적인 소리. 긍정적인 소리. 자,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라. 꽃다운 하늘이니까 당연히 긍정이어야지. 자,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새별아 숨으라 그랬어. 자,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볼게. 자, 내 영혼의 촛불로라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잖아, 우리는. 그치? 근데 표현 기법을 알면 되게 쉽다고. 자, 옆에 정리 좀 하자. 자, 우리 은유법의 형식.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니? A는 B다. 이게 가장 대표적이지. A는 B다. A는 원관념이지. B가 보조관념이야.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이 A의 B형식이야. A의 B형식. 원관념의 보조관념 형식인데 이러면은 B는 그냥 A인 거야. A. A라고.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 방식이 보조관념 B만 사용하는 방법이지. B만. 자, 이런 방식이 은유법인데 이걸 알면은 영혼의 촛불이잖아. 영혼 동그라미 치고 이게 원관념이지. 촛불은
보조관념이 되는 거야. 내 영혼을 촛불에 비유해서 표현한 거라고. 자, 그래서 어둠 속에서 나래 떨던 샛별아, 나래는 뭔 뜻이니? 날개를 떨던 샛별아, 샛별아니까 불렀으니까 이 시에서 얘는 뭐가 되니? 청자, 청자, 말을 건네는 방식이란 얘기지. 숨어라. 그러면 이 구절까지 다시 한번 봐봐. 이게 뭔 얘기냐? 자, 이제는 꽃다운 하늘이야. 내 영혼으로 샛별아, 숨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근데 어둠 속에 날개 떨고 있었잖아. 어둠의 시간 언제였어? 그렇지. 지난 밤에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떨고 있던 샛별들아 이제 나한테 숨으란 얘기야. 이해가 됐니? 오케이. 뭐 얘들을 포용해 주겠다는 얘기겠지? 얘들을 위로해주고 포용해 주겠다. 자, 넘어가자. 자, 환히 트인 이마 위 떠오르는 햇살은 10월 상달의 꿈과 같구나. 10월 상달의 꿈과 같아 가로 묶어주고 지규인데 원관념은 당연히 햇살이 되겠지. 원관념 햇살이야. 자,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고 있어. 피는 밑줄 좀 쳐보자, 피. 피기가 돈다는 얘기는 피가 뭘 상징하겠어? 생명력. 그렇지. 여기서는 상징적 의미가 생명력이 되겠어. 생명력. 자, 피가 돌아서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고 있지. 역시 피리의 가락이니까 요것도 감각은 어느 감각? 가락은 청각. 자,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있네. 다시 누가 노래를 불러? 새들이 즐겁게 노래 부르고 있어. 사용된 표현기법 뭐니? 의인법이야. 의인법이야. 좀 더 해보자. 새는 즐거워하니? 알 수가 없지. 이 즐거움은 누구의 즐거움? 나의 즐거움을 새를 통해 표현했잖아. 이런 표현기법 뭐가 되겠어? 객관적 상관물이지. 감정이입에 해당되겠어. 자, 사슴과 토끼는 한 폭이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라고 했어. 사양하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니? 사슴 토끼한테 하는 말이지. 그럼 사슴 토끼는 또 이 작품에서 뭐가 될 수 있어? 청자. 얘도 청자가 되는 거지. 향기로운 나왔으니까 일단 후각이라는 거 잡을 수가 있고, 다음에 우리 이쪽에서 이 작품 해석할 때 좀만 더 알아야 될 게 사양하다 밑줄 쳐봐. 사양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양하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알고 있어? 거절하다.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사양하다가 거절의 의미도 있지만 양보의 뜻이 또 있어. 이 작품에서는 거절의 뜻일까 양보의 뜻일까 뭐가 자연스러워? 양보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제 좋은 날이 왔으니까 서로 좀 양보 좀 해라. 좋은 거 양보해라. 넘어가서 자, 여기 높이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고 있지?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니까 이제 상황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지.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그래서 이게 바로 제목의 의미가 되겠지. 산상의 노래. 그렇지? 당연히 여기서 무엇은 긍정적인 기다림의 대상이 될 것이고 더 밝은 미래가 되겠지. 그렇지? 광복보다 더 밝은 보길고래 했을 때 더 밝은 미래 기다림이 되겠다. 자, 정리되었으면 작품 들어가 보자. 아니 문제 들어가 보자. 1번 문제 적절한 것. 자, 나 구체적인 지명이 제시돼서 현실감을 부각하는 게 있는가? 없지. 구체적 지명이 없어. 그냥 산 위다라고 했는데 산 위는 구체적이지가 않지. 그렇지. 그래서 나와 달리는 동그라미 추답 1번 이러면 되겠다. 자, 다음 넘어가서 3번 마무리하자. 3번. 자, 3번. 나의 시들은 핏줄과 환히 트이는 이마 위라고 했는데 이거 대비되는 거 맞아? 한 개는 시들었어. 한 개는 환히 트인 이마야. 대비되지. 자, 이런 대비는 아무랬던 일제강점기와 강점기 이후 찾아온 광복의 상황. 하나는 일제강점기, 나머지 하나는 광복의 상황 나타내는 거. 응, 맞겠지? 동그라미. 다음에 4번.
자, 10월 상달의 꿈과 같구나는 차분한 거 되니? 꿈만 같아. 차분한 거 돼? 뭐 가능하지? 차분하다. 이거까지는 뭐 지울 수 없어. 다음에 다소 냉담한 어조 돼? 이거 냉담하다는 게 뭔 뜻이니? 차갑다, 쌀쌀 맞다 이런 뜻이잖아. 전혀 쌀쌀 맞지가 않지. 그렇지. 너무 좋다는 뜻이니까 냉담해서 지어주면 되고 답은 4번. 아, 심지어 이게 일제강점기에 대한 울분을 드러내는 표현 아니지? 그렇지. 울분과도 전혀 관련이 없어. 긍정적인 의미니까. 자, 됐다. 요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질문 더 있나? 없어.